수 정이니 정은 양이 불공야 하니라. 그 물보다 그죠? 물에게 호자는 뭐뭐에게 물에게 공순하여라고 하는 것은 손괴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에게 공순하여 상수, 그래서 물을 올린 것이 그죠? 물을 올린 것이 정이니 정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불공예라. 그러니까 계속 물을 대주기 때문에 그 기르면서도 궁하지 않느니라. 그죠?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길러 나간다. 이런 뜻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개읍, 이 괴상으로 석괴명이라 라고 했고, 거기 하나 재밌게 분석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융산이시에 보면은요, 감괴의 삼효는, 그죠? 두 음이 바깥에 있으니 이것이 위험난이요. 그러니까 감괴가 3효가 있는데 음효가 바깥에 있고 음이니까 그죠? 가운데 양이니까 험난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실은 우물의 상이고, 왜냐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물이 있고 바깥으로 이제 그 침묵을 돌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일량이 건해하고 함이음지 중이니, 한 양이 두 개의 안에서 그죠? 안에서 두 사이에 빠져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상, 바로 우물의 상이라.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의 상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손우감이라. 그래서 손으로서 감괴를 만났느니라. 손목이 제 감수지 중 하니, 손목이 감수 속에 있으니 손수의 상, 바로 손수의 상하는 것은 아까 손호상이죠. 그 물에게 그죠? 물에게 공손하면서 올렸으니, 물을 위로 올렸으니, 또한 유 천목 위수, 천목이 기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목이다라고 하는 건 나무를 깎아서 이것을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를 무겁게 하고 앞을 가볍게 하여, 이게 바로 아까 이거죠. 뒤를 무겁게 했다는, 뒤는 양이니까 양 두 개가 있죠. 음은 허하고 무거운 실한 양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아래는 가볍게 하고 위는 그 무겁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후중 전경이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설수, 그죠? 경하여 이거를 그래서 손에다 잡고서는 설수 약추자라 이렇게 돼 있죠. 하여서 잡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물을 잡고, 손에다 들설자 이끌설자니까 그렇게 해서 설수니까 물을 끌어당기니 마치 당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되고, 당기는 것 같으니 개급정지 상례라. 이것이 바로 우물물을 깃는 상이라. 정지급, 우물물을 길어서 개, 탁하니, 그죠? 뭐 음식물을 요리하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다 논에다 물을 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탁하기도 하면서 일용 날마다 쓰니 기호와 이것이 이러한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기라는 것은 그렇게 이미 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손호수의 상수하니, 물에 대해서 그죠? 물에게 공순하면서 물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정정량이 불공예라. 그래서 우물을 계속 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길러서 그 다음에 궁하지 않느니라 라는 뜻을 표현했고, 개읍 불계정은 내이 강중야요라고 하는 것은 읍은 고치더라도 그 다음에 우물은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에 강중하기 때문이고 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손입어 수하의 상기 수자는 정야요. 손이 물 아래로 들어가서 그 물을 위에 올리는 것은 바로 정이고, 정지양어 물에, 정이 물을 기름에 불유궁기하니, 그죠? 자기를 다함이 있지, 그러니까
이 불이로 해야 되겠죠. 다하여 그만둠이 있지 아니하니 불이 맞아. 하니 취지 불갈은 그래서 아무리 길어서 쓰는데도 취하는데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덕의 떳떳함이고 읍가개나 읍은 가히 고칠 수 있으나 정불가 천도 역기 덕지 상례라. 우물을 옮길 수 없는 것도 또한 그 덕의 떳떳함이라. 해서 개라고 하는 것은 다 옮긴다라고 하는 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도는 가능하더라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지는 우물은 그쪽에 가서 새로 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 판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전법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읍지는 고쳐서 나라는 바꿀 수 있지만은 백성들을 위한 정전법은 결코 고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뜻들이 통하는데 주석에서는 그거를 명쾌하게 이렇게 표현한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의 효는 강중지 덕으로 그죠? 둘 다가 양이죠. 양이면서 강중한 덕 가운데 있으니까 강중의 덕으로 기상대 여시하니 그 떳떳함이 이와 같으니 괴지 제여의 괴의 재질과 뜻이 이에 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자의 덕과 비교한 것이 그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임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 있죠. 임시율이 왈 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덕이니 정불가계의 기강중야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그 강중함으로써 고칠 수 없는 것은 정을 가히 고칠 수 없는 것은 그 강중하기 때문이라라고 했고 강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재중예라. 바로 우물물에 해당되는 우물이 샘솟는 그 천이 가운데 했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흘지역 미휼정은 미유공야요. 아직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이기병이라 시공예라 흉예라. 그 다음에 그 병을 두레박을 깨뜨렸느니라 이로써 흉하니라. 그래서 쓸 수를 없게 번연히 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연히 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선대에서 다 정전법을 시행을 했는데 은나라 말기 때 이것이 흐지부지 돼버리고서는 정전법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기지나 모름지기 거의 다다르기는 했지만은 기미유용하니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미 아직도 쓰임이 되지 못하니 영여미휼정으로 동이라. 또한 그 두레박줄이 우물에 닿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정은 이 제용으로 위공일세 그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서 쓰는 것으로서 공을 삼기 때문에 수출은 내 위용이요 물이 나오는 것은 이에 쓰임이 되고 미출즉 그런데 나오지 못한다면은 하공야리요 무슨 공이 있겠는가. 소위 상수의 치용야라. 이로써 물을 올려서 쓰임을 이루는 바이라. 그런데 이 패기 병즉 그 두레박을 깬다면은 분리용의니 그래서 쓰임이 되지 못하니 시흉예라.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은 이 괴체로 석괴사라 했고 무상무득 그 다음에 왕래정정이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뜻과 뜻이 여불개정 바로 우물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부불출이라 다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자는 지금 여기 한꺼번에 다 해석을 하죠. 한꺼번에 해석했기 때문에 앞에 문왕이 괴사에서 얘기하는 왕래정정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불개정이라고 하는 말 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강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효와 5효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정자와 같은 의견이고 그 다음에 미유공이 패기병하니 공은 있지 않은데 그죠? 공을 두지 못했는데 그 두레박을 깨뜨렸으니
이로써 흉한 바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상활 전체를 봅시다. 전체 그 큰 상을 보고 공자가 뭐라냐면 목상유수라 그랬습니다. 나무 위로 물이 있는 것이, 그죠? 나무 위로 물이 있는 것이 정이니 군자가 이로써 노민권상이니라 그랬습니다. 노라고 할 때는 북방수에서 바로 노감이라는 말 나왔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죠?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상하니라. 서로 돕도록, 그죠? 서로 도울 것을 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자께서 대상전에서 하신 말씀도 바로 뭘 염두에 뒀느냐면은 단순히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깃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정전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로 정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전법의 제도도 되지만은 낙서 또 구궁술의 이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겨울에 북방감수라고 하는 것은 눅 일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쉬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호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이 감방에서 위로한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때는 주로 이제 농사하고 나라의 부역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서로 돕기를 권상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권상. 서로 도울 것. 이게 나중에 이 왕도 정치가 실현이 안 되니까 나중에 남송 때 학자들이 뭘 했어요? 향약이라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분명히 정규에서도 정전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머지 뭐 학자들이 이 부분을 잘 깨치지 못한 것 같고, 그래 정자 보면은 목승수의 상지하니 나무가 바로 물을 이었으니 물을 받들었으니 여기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승이라고 하는 거 있는다지만 여기 위에 있으니까 받들었으니 이렇게 주역 해석하기가 좀 쉬운 게 괴상을 보면은 뜻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받들었으니 받들어서 상지 올렸으니죠. 내기 급수의 출정지 상이라. 이에 그 물을 그릇으로 물을 길어서 바로 우물물을 퍼올리는, 그죠? 퍼내는 상이라. 군자 관정지 상하고 군자가 정죄의 상을 보고 법정지 덕하여 정죄의 그 덕을 본받아서 이 노왕기민이 권면이 상조지 도야니. 그래서 아니야다 그 노 뭐예요? 위로할래? 위로할래. 저 두 인변에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상조 서로 간에 돕도록 권면하는 도인이 노래 기미는 그 백성들을 위로함은 바로 법정지용이라. 정의 쓰임을 본받았느니라. 우물의 쓰임이다. 우물을 그죠? 너나 없이 뭐 먹는다라고 한 데서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권민사 상조는 백성들이 사상조 서로 돕도록, 그죠? 하여금 서로 돕도록 권면하는 것은 법정지시하라. 바로 우물물이 이제 흘러서 계속 나가면서도 계속 마시면서도 끝없이 나오고 끝없이 먹어도 괜찮은 거. 그래서 정의 베풀물 본받음이라. 주자는 목상유수는 바로 그 나무, 여기선 진이 되는 거지. 뭐 주자가 지금 이렇게 나무 위로 물 올라가는 모습에다 지금 표현했는데, 목상유수라는 것은 진윤상행이니 나무의 진액과, 그죠? 나무의 진액의 그 진액이 그냥 진윤 그렇게 다 표현합시다. 나무의 그 진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 바로 또한 물이 위로 퍼올리는 것, 올라가는 상이고, 노민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백성들을 기르는 것이고, 권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상량 서로 기르게 함이니 개취 정량지 의하라. 다 자 우물이 기르는 뜻을 취하였느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전 사전 하는데 전부 다 8집이 함께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서로 간에 한 마을에, 그저 한 마을이 돼서 서로 돕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주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나무에다 비유한 것이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속 주자 얘기인데요.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에 보면은 초목의 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진윤이 그럼 나무의 진액이라는 뜻이죠. 나무의 진액이 개상행치 만날 치자고 직자로 곧 나무의 진액이 다 위로 올라가서 수마리니 그죠? 다만 곧바로 저 나무 끝에까지 이르는 것이니 이것이 변시 목상유수지의라. 이것이 문득 그 목상유수의 뜻이라.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죠? 목상유수의 뜻이라. 소지 물도 역연이니 모름지기 저 지극히 작은 물건도 또한 그러하니 이를테면은 창포엽에 매신염엽이 미에 개유 수여 그 다음에 주가하니 그죠? 이렇게 되나요? 주가하니 이렇게 거기까지 볼까요? 이를테면은 창포라고 하는 그 물건에 창포라고 하는 이파리마다 연매니까 창포의 이파리마다 새벽이 되면은 그죠? 창포의 이파리에 매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창포의 이파리에 그 다음에 새벽마다 그죠? 새벽마다 그 다음에 잎잎마다 새벽에 잎잎의 저 끝에 미니까 끝이죠. 잎사귀의 저 끝에 개요수 다 물이 있는데 마치 뭐와 같더라? 진주알처럼 그죠? 진주알처럼 물이 있으니 모름지기 장지 밀지 역연이라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저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죠? 은밀히 이르는 것이 또한 그러하니 이것은 노수 뭐예요? 그 이슬의 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새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풀잎의 이파리마다 우리가 이슬 맺혔다 그러잖아요. 그 이슬은 정말 바깥에서 나온 것이 그 찬 공기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이파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요즘 애들은 이거 잘 모르죠. 요즘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려면 옛날에 이제 이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는 가다 보면 꼭 창포뿐만이 아니죠. 다 이런 데서 있더라라는 것이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면 누가 묻기를 그럼 이와 같다면은 정의 뜻과 뭐예요? 목상유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목상유수라는 것은 하여 있고 그죠? 무슨 관계입니까? 라는 뜻인가요? 무슨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주자가 목상유수라고 하는 것은 문득 변여 정중지 수요 바로 정중에 그 우물 가운데 물이 있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제 정전이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 몰래 저 우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니 강능 급상 내급 인지식이라 그러다가 문득 도리어 그 다음에 그것이 위로 퍼올려져서 그죠? 급상내 퍼올려져서 급인 사람들의 그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취상여찬이라 그래서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나 목상유수나 서로 뭐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사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전법의 관계로서 하나 본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요 사람이었고 끝에서 두 번째 줄은 건항구시왈 찾으셨나요? 건항구 시왈 무군자 막치 야인이니 자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를 못하니 야인이다 그러면 농부가 되는 거죠. 군자가 없으면은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무야인이면 야인이 없으면 막양군자니 군자를 기름이 없으니 군노호 민이요 바로 임금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민조호 군이라 백성들은 임금을 돕느니라.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맹자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를 합니다. 바로 치는 사어 그죠? 그죠? 예,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들을 살리고 그죠? 뭐죠? 그다음에 농부들은 사어인 식인과 식인이 아니라 참 사인이죠.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먹임을 당하는 사람. 이건 누구예요? 치인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치어인이죠. 이렇게 비교한 요 내용이죠. 제가 어느 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바로 그 내용에 빗대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자의 정전지제 혹취제찬이라 제차 이렇게 표현했네요. 옛날에 정전의 제도가 혹 바로 여기에서 취한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성냥자들이네. 이게 지금 참 이해되기 힘든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정전이라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은 지금 건한고시예요. 정의에서도 지금 이 표현이 안 들어가 있고. 자, 이게 아마 그래서 지금 논어에 보더라도 공자가 정전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정자가 나온 게 있어요. 공자의 제자였던 그 제아가 그죠? 제아가 물어보죠. 선생님 어떤 인자가 어진자가 그게 지금 옹야편에 나오던가 저기 어진자가 말하기를 저 우물 속에 정유인이라 그죠? 우물 속에 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글자로는 인이라고 표현하지만은요. 공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제가 지금 어디다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정확하게 옹야편인가요? 옹야편 25장인가 15장인가 하여튼 옹야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진 사람이 정유인언이라고 하는데 그죠? 우물 속에 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그 물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아마도 우리가 지금 글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인이라는 말이나 둘 다 발음이 렌이라는 말이에요. 렌 올라가나 내려가나 지금 공야장이 아니라 옹야편 아니에요? 공야장 편이에요? 아닐 텐데 정유인 이걸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정유인으로 공야장 16장이에요. 내가 왜 잘못 기억을 했을까? 렌 이성인데 렌이라고 했으니까 왜냐면은 아마도 공자가 굳이 정전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왜냐면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왕이 아니면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다만 그 애공이 유자한테 세금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냐면 당시 누리떼의 피해도 많고 나라에 쓸 일은 많은데 그래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오직 철법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한 요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제어가 물어보는 말에 우물 속에 렌이 그죠? 이 사람이 있는데 인이 있는데 이거 뜻입니다. 그럼 구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기종지야 그러니까 아마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질인자로. 그러니까 공자가 하신 말씀이 지나갈지언정 그죠? 지나갈지언정 그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군자는 속일지언정 가히 군자를 혼미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른바 왕도 정치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정전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자가 절대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정전법을 시행을 하려면 이건 지도자가 모두가 다 여기다가 합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국가 권력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그냥 애둘러 표현한 것 같고요. 자, 이 논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없고 하니까 맹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에는 구체적으로 등문공편에서 바로 이 정전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이름하여서 정부의 관리들에 대해서도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인지, 녹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 문제까지를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을 여기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영원히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두신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건한고씨가 정전법이 바로 여기에서 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이거 보기에는 좀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까지를 두루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효사를 보시는데요. 효사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물을 우물물에 관한 문제로서 봐도 얘기가 되고, 정전법과 관련된 문제로 봐도 해석을 해도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은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누구예요? 여기 주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초육은 정리불식이라 구정의 묵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역 전체를 보는 데는 항상 전체 그 주역의 괴상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정괴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곤괴가 있었죠. 곤괴가 있고 정괴가 있고 그 다음에 혁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뭐는 승괴가 있었죠. 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가 한동안 쭉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 그 위정자들의 그 포악한 정치, 그 다음에 이른바 너무 사치스러운 정치로 나라가 곤해지게 돼 있어요. 곤해지면서 세금은 더 부과하다 보니까 이른바 여기서 은나라의 조법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법이 무너지게 되고 조법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혼하고 백성들대로 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 자체가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써 지금 정전법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나라가 이미 이러한 은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는 어떻게 된다?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읍이라고 나오죠. 계읍이지만은 불계정이라. 그래서 정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정괴의 초유로부터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이니까 양자리에 또 음이 왔고, 동남 손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음효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 정리불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물물이 더러워져서 먹지 못한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탁한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것이고, 그래서 우물물이 더러워져서 먹지 못함이라 구정의 묵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우물에 새가 없도다 그랬어요. 우물이 사람이 안 쓰고 그러면 새들이 와서 얼마든지 난간에 앉고 할 텐데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은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도읍지도 몇 번을 옮깁니다. 우리가 그 상나라라고 하는 데서 나중에는 은나라라고 고친 것은 나중에 누구예요? 반경 때 아예 은땅으로 옮겨버렸죠. 일단 이게 한 3차례, 4차례인가 도읍지로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이렇게 옮기더라도 참 누구 후손 아니랄까봐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문제는 요 도읍지에, 그죠? 이 도읍지에 이런 도로체계도 그때 다 있을 텐데 이게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불식이라니까 우물물은 사람들이 안 쓰면은 뭐 계속 뭐 누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어디냐면은 사효에 보면은 뭐라면, 자, 우물물을 언제 샘을 치우느냐. 우리가 샘 친다 그래요. 시골에서 보면은 샘 치는 게 언제 치나요? 가을에 치죠. 여기죠. 그래, 가을이니까 이 우물물 맨 위에 우물물 퍼올릴 수 있는 데부터 계속 물을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을에 친다라고 해서 샘추자를 썼죠. 거기다가 뭐냐면, 제 샘추자란다. 뭐죠? 가을 추자. 가을에 우물 벽돌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우물을 고치는 건데, 맨 밑에니까 우물을 여기 고치기 전에 먼저 이제 물론 수선도 해야 되는데 고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은 밑바닥에 더러워진 그죠? 이게 여름에 보면은 여기 뭐가 생기느냐면은 그 막 비도 계속 장마도 오고 하니까 물들이 좀 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옆에 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것까지 물을 계속 다 퍼올려요. 퍼올려서 깨끗하게 치우고, 그럼 물이 차츰차츰해서 이렇게 잠기는 거죠. 이렇게 잠기게 되는데 깨끗하게 치우고 물이 올라오는데 또 옆에 이제 벽들까지 수선을 하는 겁니다. 우물 전체를 하는데, 그래서 추라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정리불식이라 우물이 더러워져서 먹지 못하느니라, 이제 버려진 우물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정예라고 하는 건 옛날 우물에 새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새가 아니었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수지비괴의 그 구호효의 뭐죠? 그 삼구법, 왕용삼구하니, 그죠? 왕용삼구하니 우리 실전금이라라는 표현이 있었죠. 앞에 있는 짐승을 놓친다 이 표현입니다. 자, 사냥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몰라가고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갈 대로 놔둬라.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새뿐만 아니라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자, 정이라는 제도에서 옛날에 보면은
군사훈련을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죠. 나라의 한가운데서 하죠. 임금님의 그 정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냥을 하는데, 그런데 짐승 하나가 없더라 이 소리예요. 짐승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정비된, 그죠? 이 국가 체제가 이미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물물에 비유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쓰지 아니하여서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 옛 우물에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도읍지를 보니까, 그죠? 도읍지에 보니까 특별히 저 임금님의 우리가 문왕으로 표현하자면 영대, 영소, 영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 영유에 짐승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보세요. 뒤에 상전에 보면은 정리불식은 하야일세요. 그죠? 물이 더러워져서 먹지 못하는 것은 아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초요라는 의미도 되지만은요, 보통 시에 보면은 시에 그 오물이라라는 얘기, 오물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천이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물이 저 아래에 있는 오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저 아래에 있는 오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니까 이 오물은 산 꼭대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그저 가장 낮은 곳에다가 이렇게 오물을 두는데요. 그 제가 이 페이지에 조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저 보면은 거기 오물하고 샘과의 관계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풍에 보면은 하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피 하천이요 이렇게 됐죠. 맑고 찬 저 아래 샘이요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이 저 위에서 볼 때 저 밑에 있는 그 아래 샘, 그러니까 묵물물에서 볼 때도 보면은 샘구멍은 저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샘 솟아오르니까 보통 아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여기 정이 더럽혀져서 먹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 밑에서부터 그 샘물이 솟아오르는데, 그런데 거기가 치워지지 아니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정무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 버려졌기 때문이라, 이때라고 해도 돼요. 이때에 버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읍지를 버리고 딴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도읍지는 쓰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정주자 해석을 보겠습니다. 다시 779쪽으로 돌아가서 우물정과 수풍정괴와 그 다음에 화풍정괴, 우리가 수풍정 그 다음에 화풍정 밑에가 바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불괴가 되는 것은, 자, 이것도 바로 침묵을 한 바로 이 우물이라는 물건이죠. 그 다음에 화풍정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바로 이제 눈목자에다가 옆에 있는 이 손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둘 다가 다 괴상하고 그 다음에 괴명하고, 그죠? 괴명이 괴상에 있는, 그죠? 이 물건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고 그 물건을 그대로 이 괴명을 그대로 괴상을 보고서는 글자를 만드는 것이 정괴하고 이 정괴입니다. 그래서 정과 정은 개물려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취물이 위의라, 그래서 물건에 나아가서 뜻을 삼았느니라. 육은 다시 말해 초육은 이 음유로 거하하고 아랫자리에 거처하고 상무 응원하니, 위로는 바로 응원함이 없으니 위도 역시 육사가 되니까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수지 상이라, 그래서 물이 올라감이 없는 상이라,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물을 퍼올림이 없는 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능재물하니, 그래서 능히 물건을 다스리지 못하니 내 정지 불가식려라, 이것이 우물을 가히 먹을 수 없는 것이라. 정지 불가식은 이 더러울 오로 해야 되나요? 이 더러울 오, 바로 진흙으로, 그저 진흙으로 더럽혀진 것이고, 다음에 재정지하하니 우물의 아래에 있으니 유이지 상이라, 그래서 우물의 아래가 그래서 더럽혀진, 바로 진흙으로 더럽혀진 상이니라.
정지용은 정의 쓰임은 이기 수지 양인야니 그 물이 그 물로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니 무수즉 물이 없다면 사치불용의라 내버려 버려두고 쓰지 않느니라. 정수지 상하여 우물물이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 퍼올려져서 인회기용이면 이거는 우물물이 조금 위로 올라와서 우물물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 쓰임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상이다 그러면 그냥 퍼올려서 하면 되겠네요. 그 물을 퍼올려서 사람들이 그 쓰임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금조도 역취 구원이라 그죠? 금조도 짐승이나 새들도 또한 나와서 구하느니라 구하니 구폐지 정에 이미 옛날에 그저 이미 폐해진 우물에 인기 무식하여 사람들이 이미 먹지 못하고 수불 부상즉 금조도 역부왕의라 물이 다시 퍼올려지지 아니하면 바로 짐승들과 새들도 또한 다시 가지는 않으니 다시 가지 않으리니 개무이 재물예라 대개가 자 물건을 다스림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쓰는 그 우물에 새와 짐승들이 오나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놓고 봅시다.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짐승들이 가요? 저거는 새들은 가끔 가겠네요. 쥐들도 왜냐하면 거기다 쌀 씻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버리면은 그런데 원래 저기 우물물이 없어지면은 누구 몫이에요? 새들과 짐승들 몫이 되겠죠. 원래는. 그죠. 더군다나 이제 깊은 우물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얘네들 가봤자도 소용도 없기는 한데 그리고 또 아예 버려지면은 그 우물에는 뭐가 사느냐 하면은 물뱀들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아마 요 학자들이라서 이걸 잘 모르시는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해석 같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너무 셈이라고 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데서 치우치다 보니까 구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셈으로만 표현돼서 지금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은 본제인지 물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지런히 하는 사람들을 가지런히 하는 물건인데 육이 이 음으로 아래에 거쳐 했으니 무상수지 상이라 그죠? 그 물이 올라오는 상이 그죠? 물이 올라옴이 없는 상이라 그러므로 위 불식이라 그래서 먹지 못함이 되느니라. 정지 불식은 왜 그러느냐 이 니하요 더럽히기 찍기 때문이고 유인이 오히려 사람이 당 재물짓이 마땅히 물건을 가지런히 해야 할 때에 제약 무언하여 재질이 약하고 도움도 없어서 불능금물이면 능히 물건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면은 그것이 버리는 바가 되느니라. 정은 양강으로 위천이요 양강으로 바로 천이 되고 그 다음에 상출로 상 위로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퍼올리는 것이 공이 되는데 초육은 이 음으로 거하라 음으로서 아래에 거쳐 아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 되니 대개가 샘물이 그저 솟아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진흙이 쌓이면 인소불식이 금조도 영막지 고해라 사람들이 먹지 아니하는 바이고 새와 짐승들도 또한 돌아보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되면은 생구멍이 뭐냐면 진흙에 이런 뭐 온이에 의해서 막혀가지고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물은 항상 우리 궁궐이나 어디 가더라도 버려진 샘이라 하더라도 물은 항상 오르죠. 저 궁궐 같은 데는 샘이 있지만 물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지하수의 문제가 되고 이 건물들이 파가지고 아예 지하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 되고 아무리 오래더라도 샘이다 그러면 물은 일정 정도 늘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이 정확한 표현들은 아니고 다만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상활 주작 것도 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이게 무물과 더불어서 정전법 항상 같이 놓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물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읍지가 옮겨갔기 때문에 이 우물도 이른바 나라의 도읍지에 있는 그 우물도 더럽혀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옛날 그 도읍지 한가운데에 이런 그 영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유, 영소, 영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들도 달리 다른 짐승들조차도 없더라, 이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정리불식은 하야요, 구정 무금은 시사야라라고 아까 해석했고, 정자의 전을 보면은 이음이 거 정지 하하니 음으로써 그 다음에 정의 아래에 거처하니 바로 이것이 더럽혀진 상이고, 무수히 니하니 물은 없는데 그 다음에 물은 없고 그 다음에 이 오물 그죠 오니만 있으니 인소불식야라 사람이 먹지 못하는 바이라. 인불식 즉 사람이 먹지 못한다면 수불상하여 물이 올라오지 못하여서 무이급 금조니. 그래서 이로써 새와 짐승과 새조차도 이르지 아니하니 금조역 부조이라. 없으니 금조도 또한 이르지 아니하니라. 견기 불능 재물하여 그 능히 물건을 가지러지 하지 못하여 위 시소사치 불령녀라. 때로 버려져서 쓰지 못함이 되는 것을 나타냈느니라. 현이라 읽으시면 되겠네. 나타냈으니 양능급 금조면 만약에 그 새와 짐승들이 이른다면 시역 유소재라. 이 또한 그 다스린 바가 있느니라. 사라고 하는 것은 상성이니 어떻게 돼요? 상성, 삼성, 쉐. 두 가지인데 발음이 쉐해서 삼성으로 읽을 것이고, 여 건지 시사야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때로 버려지느니라 해서 육사효의 그 혹약재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때로 버려진 때로 뭐예요? 때로 그침이라라는 뜻이었죠. 그때는 거성으로 해서 쉐 사성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뜻이 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똑같아요. 사가 되고 얘네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이냐 사성이냐. 그래서 삼성은 지금 버려졌다라는 뜻이 되고, 사성으로 읽을 때는 뭐예요? 그친다, 그치다라는 뜻으로 해서 때로 그치다, 때로 그침이라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이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면 이 안쪽으로는 손잎이 되고 뭐 이제 어찌 보면은 우북하게 그냥 풀이 우거진 상이 되겠죠. 우물을 버려뒀기 때문에 위로 지금 풀들이 이제 우북해진 상이 되니까, 우북해진 가운데에서 초요 같은 경우는 정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은 정곡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이가 되고 여기는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물이 골짜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골짜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물이 옆으로 뭐 하다 보니까 뭐 벽이 패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물 벽이 속에 있으면은 옆에 뭐 허물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패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참 옹색한 설명이에요. 잘 보시면, 자, 정전법으로 이루어졌던 은나라가 그저 한때 번성했던 은나라가 이걸 다 버려둔 거죠. 그래서 구획 정리가 잘 되었던 땅인데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 농사도 안 짓죠. 그 도랑이들 보면은 뭐 이거 자체가 온통 다 그냥 흙으로 다 이겨지는 거죠. 흙으로 이겨지고 여기에 곡식도 더 이상 없으니까 짐승들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어떤 때 비만이 오면 이게 패이죠. 패여가지고 너 평상시 평평하던 땅인데 패여져가지고 어떤 때는 골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보시면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석부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올 때 학자들은 석부라고 하는 거, 부가 뭐냐면은 두꺼비가 되죠. 부를 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은 부에게, 두꺼비에게 물이나 대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두꺼비에게 두꺼비는 원래 저 우물 속에서도 사나요? 물 있는데 살죠. 근데 사람이 먹는 물이다 그러면은 두꺼비들이 못 살잖아요. 이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이 도망가는데, 그래서
이른바 정전법에 있는 이런 도랑들도 있고 쭉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골짜기가 되고 풀들도 우국해지니까 오히려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두꺼비들만 살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단 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우물이 물대준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옹패로라라고 해서 우물 옆에는 옛날에 이제 물동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옹을 물동이라 해석했고 이제 더 이상 쓰는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버려져가지고 이미 깨져가지고 새기만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또 이제 석부 이거는 뭐 무여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건 기존의 해석이고 제가 볼 때는 원래 정전법이 되는데 은나라가 이걸 다 팽개쳤기 때문에 이 땅 그리고 백성들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이 속에는 오히려 다 이제 진흙으로 흙으로 왜냐하면 은나라가 어디냐면은 황하강 쪽이잖아요. 황하강 하류가 되기 때문에 이미 물이 자꾸 범람하면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 다 진흙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흙구덩이가 되고 또 비만이 올 때는 일부 지역은 또 패쳐가지고선 어떻게 되더라 그냥 두꺼비들만 보글보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던 대부가 그죠? 이 무너지는 황성 예터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나 해가지고 공연히 활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다 푸느냐? 저놈의 두꺼비들한테 활이나 쏘아대고 그 다음에 저 빈 항아리들이 이리저리 그죠? 가봤자 이제 항아리 사람들은 다 떠나고 항아리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 떠난 그 자리에 항아리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항아리에다 뭘 담아 있나 사람들? 젓갈 담죠? 그죠? 이미 여기서 항아리가 이미 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죠? 이미 세월은 지났기 때문에 뭐 젓국도 흐르고 김치 담았던 것도 흐르고 뭐 이것저것 다 지금 흐르는 지금 폐허가 된 요 상황을 구이라고 하는 그 대인이 그죠? 대인이 돌아보면서 분함이랄까 이 분냄을 어찌할지 모르면서 공연히 저 두꺼비나한테 보고 그 다음에 활을 쏘고 가만히 보니까 더 서글픈 것이 저런 항아들이 그저 사람들은 없고 저런 항아리들만 그저 이리저리 옛날 먹었던 음식들 뭐 이렇게 새는 것들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무여야일세라 그랬죠. 더부는 이가 없다 이 소리예요. 저 정전법 속에 같이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저 지역의 고을의 관리들이 같이 함께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탄식하는 내용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뜻이 통합니다. 자 그렇고 이제 정자의 전을 보면은 이수 강량지 제이 거하하고 이가 모름지기 강량의 재질이면서 지금 아랫자리에 거차고 상붕이 비어 초하니 위로는 바로 응하는 이도 없고 실은 뭐 강중한 임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응하는 이도 없다 음량 짝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요. 이 지금 정자나 주자나 보면 기존에 그냥 그 해석을 보면은 꼭 그 타성에 젖어서 하는 해석들이 많죠. 꼭 음량 짝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는 응함이 없으면서 또 초하는 가깝고 음인 바로 초하는 가까우니 가까운데 백성들이 지금 뭐 없어져 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불상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래에 그저 있는 아래 하는 상이라. 정지도는 우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상행자예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계곡 간자인가요? 간곡지 수즉 그 계곡의 그 물인즉 방출이 취하언을 옆으로 새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니 그죠? 방출 계곡물이 위에 사방에서 이렇게 실은 뭐 나오는 거죠. 사방에서 나오면서 이곳저곳에 나오면서 아래로 내려가거늘 이 거정이 취하하여 이가 우물에 거처하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실정지도하니 바로 정의도를 이뤘으니 정의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우물물은 위로 퍼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뤘으니 내 정의여 공례라 그래서 이게 우물이면서도 바로 계곡과 같으니라. 정상출즉 양인이 재물이언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퍼올려져서 위로 나가면은 사람들을 기르면서 물건들을 가지런히 하는 것인데 이제 내 하취 오니하니 이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럽혀졌으니 주어 부이이니라. 그래서 이제 쏠석자를 지금 물될 주자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 두꺼비 같은 그런 미물들에게나 물을 댈 뿐이라.
부라고 하는 것은 혹이 위하요, 하이고, 어떤 사람은 부를 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막이라라고 해서 역시 두꺼비 하마, 두꺼비라란 뜻이에요. 하마. 하마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것을 하마라고 하는 그 두꺼비로도 보고, 이것은 그 주역의 자하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하가 해석했다는 그 자하의 역전입니다. 자하의 역전에서는 여기서 부는 하마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하가 된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가 된다라고 했으니 또 한꺼번에 다 붙여서 하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이중 미물이라, 바로 오물이 더럽혀진 속에 있는 바로 미물일 뿐이니라.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될 주자니 여 곡지 하류 주어 부해라. 마치 계곡의 그 하류, 계곡의 그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로 누구냐면은 하마에게, 그 두꺼비에게 물대는 것이라. 옹패루라고 하는 것은 여 옹지파루라. 바로 옹기가 그죠, 깨져서 새는 것과 같으니라. 양강지 재, 양강한 재질은 본가이 양인 재물이 상뭉원이라. 양강한 재질은 본래 사람을 기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다스려는데 가히 다스릴 수 있는데 위로 응원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불능상이 취하하니 능히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니 이로써 무재용지 공이라. 이로써 그 다음에 재용의 공이 없느니라. 여수지 재옹하며, 그 물은 물이 옹기에 있는데, 그죠? 옹기에 있는데, 옹기에 재옹하여 이렇게 돼. 옹기에 있어서 본래는 가히 씀이 되어야 하는데 내 파페이 루지하여 이에 깨져가지고 새서 분리용예라. 그래 쓰지 못하느니라. 정지초이 무공이 불언 회구는 하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누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괴 초효나 2호가 공이 없는데, 공이 없으면은 아이고 뉘우친다 아니면 아이고 허물인단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표현했으니 뭐라고 한다? 실즉 유해요. 이르면은 내가 뉘우침이 있고 그 다음에 과즉 지나치면은 허물이 되지만은 무응원이 불능성용은 응원함이 없어서 능히 쓰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비회구호와 이것이 뉘우치거나 후회가 되겠는가? 허물이 쓰임이 없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회린이 아니겠는가? 뭐라고 해야 되나? 회린이 아니니라. 이 가가 아니라 그냥 호인저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회린인저, 그죠? 회나 구가 아니니라 이렇게 되죠.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백성이 되고 여기는 지금 밑에 조금 발탁해주면은 높은 신하가 되지만 둘 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전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삼요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사요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국가 전체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자체가 뭐냐면 정전법을 실시하고 싶어도 위에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냥 탄식만 할 뿐입니다. 시에 이런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까 예를 들었던 하천시나 아니면 나머지 그 대부들이 이미 왕도 정치가 다 폐해져 가지고 내내 탄식하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거의 비초하니,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자리에 거처하면서 초육과 가까우니 기비 과호와 또 역시 어찌 이거는 허물이 과호인저, 그죠? 허물이 아닌저, 허물이 아니도다. 어찌 허물이 아니, 이거 해석을 무엇이 허물이 아니다. 어찌 허물이 아니다. 기자를 어찌란 뜻보다도 그죠, 매우 절대로 허물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허물이 아니니라. 왈 처중은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과요, 허물도 아니고 지나침도 아니고 불능상, 그런데 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유무원이니, 그죠? 그 위로부터 그 구원함이 도움이 없음으로 말미암았으니 비초해라. 이것은 초육과 가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상황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냥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른바 황성예터를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그 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구의 강중은, 구의의 강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천지상이라, 그 우물에 있는 바로 샘의 상이 있느니라. 그러나 상무정응하고 합이 초육하니, 위로는 정응이 없고 아래로는 초육과 가까우니 공불상행이라, 공이 위로 행하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고요. 그 옆에 그 낱말 풀이를 한 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옆에 주자가 보면은 부라고 하는 것은 정사수는 정향이라는 사람인데, 정사수가 뭐라고 하냐면 과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우가 아니라 와우, 달팽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달팽이는 많이 살죠. 그래서 그 두꺼비라고 하는 것보다도 달팽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 여금 패정 중에 다유지라 이렇게 했죠. 그 이미 그 우물이 패한 곳에 많이 있는 달팽이들이 실제 많이 살죠, 두꺼비보다. 그래서 이건 와우라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넌지시 비쳤고, 그 다음에 진제서시왈 보면은 정곡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방혈야라, 그래서 우물 옆에 구멍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석은 뭐다? 하주야라, 아래로 물대는 것이라 하니까 물이 이제 아래로 흘러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원래 우물 깊은 것은 아래로 흘러내려가나요? 그냥 쟁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해석상에 들 문제. 그 다음 부라고 하는 것은 이중미물이라, 그죠? 더러운 속에 있는 그 미물들이고, 미물이니 와속이다 그러면 개구리과에 속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과에 속하니 위초라, 다시 말해서 미물이다 그러면 석불을 쏜다 하니까 바로 누구냐면 초육을 가리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공연히 저 밑에 있는 그 초육이나 쏴대고 이 소리예요. 초육이나 쏴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자나 이쪽 해석은 그냥 저 아래에 있는 쟤네들한테나 이제 물대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나 물대준다, 밑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구멍이 나서 흘러간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죠? 걔네들 그 살림살이나 해주고 있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옹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병이라, 그죠? 물 깃는 그 항아리이고, 물 깃는 그릇이라. 그 다음에 구이 강중에, 구이 강중이니, 구이가 강중한데 상무응이라, 위로는 응함도 없고 무응하고 여하비라. 그 다음에 아래와는 그 다음에 가까우니라. 초육불상출이 하주하니 유정곡 석부지 상이라 그랬죠. 초육은 바로 그죠, 초육의 샘구멍이 위로 솟아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아래만 물대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래만 물대고 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여기 뜻에 맞게 한다면 그냥 아래에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잠겨 있는 것이니 이렇게 보면 맞는데, 주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정곡 석부지 상인이라 이렇게 되면 되고, 또 유천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급이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히 그런 물을 기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를 수 있게 제옹패로의 상이라, 석부의 상이고, 또한 우물의 상은 실제로 가히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있기에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원래가 거기 지금은 쓰지 못하니까 그 물을 깃는 그 옹기가, 그죠? 옹이 그 옆에 깨져서 흐르고 있는 상이 있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걸 간략간략하게 표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상활, 정곡, 석부는 무여야 일세라. 그래서 더불미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더불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로 이 그 정전법을 시행해 줄 바로 누구예요? 어진 군주가 없다,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 오라는 그런 군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은 이 상출로 위 공이 언을, 바로 위로 퍼올려지는 것이 공이 되는데, 이가 양강의 재질로 본래는 가히 다스려져 쓸 수 있지만은 이 제하의 상무원이라,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 응원함이 없느니라. 그리로써 합이 아래와 가깝고, 그 다음에 석부라, 그죠? 이 두꺼비에게나 물대고 있느니라. 약 상류 여지 자즉, 만약에 위로 더부는 자가 있다면 당급인이 상하여 마땅히 끌어올려서, 그죠? 마땅히 끌어물길어서 올라가서 성하 공지 공예라, 정지 공예라. 그래서 우물의 공을 이룰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 요 정전법, 잘못된 이 무너진 이 정전법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는 손댈 수 있지, 제후니까. 그래서 잘 보면 어디에 제후냐면 이쪽에 동남 손방이지만 또 보면은 서방 태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서쪽에 그 주나라의 뭐예요, 그 제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왕이나 그다음 문왕이 돌아가시고 난 데에는 바로 누구냐면은 그 누구의 나중에 무왕이 되는, 그죠? 주발이죠. 그러니까 서백창인, 바로 희창과, 그죠? 희창과 서백, 이제 나중에는 서백이 되니까 서백이고, 서백의 창과 나중에 무왕인 희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서백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손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정설불식하여 위하 심측하여 가용급인이 왕명하면 병수 기복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고 93과 이제 64 같은 경우, 이제 64 같은 경우는 서백인, 바로 이제 나중에 서백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가 64가 서백이 되고 여기는 그냥 제후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백이라고 하는 건 서쪽 전체를 아우르는 으뜸제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4가 서백이 되고, 그냥 여기는 그냥 희창, 아직 제후가 백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 그냥 주나라의 공 개념으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주나라의 공 개념은 희백과 희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떠느냐? 정설불식하여. 내가 지금 준비를, 정설이라면 설자가 무슨 설이에요? 그 설자가 이 숫자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물 밑바닥을 치울 설자예요. 우리가 그 도시 같은 경우, 도시 하천 같은 경우는 늘 뭐 해야 되느냐면은 준설 작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준이다라고 하는 건 깊게 팔 준자가 되고, 밑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깊게 파는 것이고, 설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오니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설입니다. 그러니까 물 밑바닥을 치울 설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구상 같은 경우는 이거면 안 되겠지 하고 백성들에게 어차피 여기도 은택을 베풀어야 되는 그 제후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설입니다. 오물물을 물 밑바닥을 치웠어요.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다시 말해 밑바닥을 치웠다라고 하는 것은 정전법의 이 토지의 구획 정리들을 나름대로 조금씩은 자기 선에서는 합니다. 치우기는 했지만은 역시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천하의 백성들이 다 이걸 가지고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여서 우물물을 내가 치우기는 치워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는 내놓고 정책도 세워놓고 가서 임금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임금이 들어먹질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야 심측하여, 그죠? 내 마음이 슬프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게 되어서, 그 다음에 되었으니, 그죠? 가히 기를 수 있으니, 가히 슬퍼서 이게 지금 해석이 지금 정자의 토하고 주자의 토도 이것도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 내 마음이 슬프니 그러나 가히 기를 수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얼마든지 지금
내가 치워놨고 지금 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 정책만 시행하면은 두루두루 백성들한테 이 복지가 다 혜택이 갈 텐데, 그래서 가히 기를 수 있는데, 그런데 왕이 어둡다 이 소리죠. 왕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밝다라고 하는, 왕이 밝으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밝은 임금이죠. 그런데 주변으로 요 자체적으로 다 음의 무리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기득권층들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왕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밝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북방수에 깜깜한 거니까. 그래서 왕이 밝으면 병자, 아우를 병자죠. 함께 병자니까 함께 그 복을 받을 것이라. 임금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온 천하가 함께 그 복지 사회를 누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위와 심직하니 가용 불급이라 라고 표현했고, 정자는 내 마음이 그저 이 슬퍼서 가히 그러나 가히 기를 수 있으니, 슬퍼서 이게 말이 그러니까 끊어서 그냥 그 정설불식이라 위와 심칙이라, 그죠? 심측하니라 이렇게 하면 더욱 좋죠. 마음이 슬프게 되었느니라. 가히 기를 수 있는데, 그죠? 가히 기를 수 있는데 왕이 밝으면은 모두가 다 함께, 그죠? 그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서쪽의 그 주나라가 은나라 말기에 바로 주나라의 그 공실의 문왕을 바로 가리키는 얘기다. 문왕이나 이렇게 이쪽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서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군주가 그러지를 않더라라는 것. 자, 정자의 전을 보면은 3위 이 강량으로 거듭 기정하니, 그죠? 강량으로 그 거참에 그 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시유 재용지 제자해라. 이것이 바로 그 다스려서 잘 쓸 수 있는, 그죠? 가지런히 쓸 수 있는 재질이 있는 사람이라. 재용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라. 그죠? 재라고 하는 것이 경세 재민이 되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재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세상을 잘 경영하여서 백성들을 잘 구제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경세 재민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하지 상하니, 우물 아래면서도 위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괴의 위에 있으니, 이때 정하라고 할 때는 우물에 그 벽친 것이 되는 거죠. 벽친 것에 그 위에 있으니 수지 정결 가식자애라. 청결, 물이 깨끗하여서 가히 먹을 수 있는 것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 위용이니 위로서 쓰임이 되니 거하는, 아래는 미득히 용량이라. 그 쓰임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래에서 계속 올라서 우리가 위의 물들만 뜨는 거니까. 양지성은, 양의 성질은 상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치응 상륙하고, 또한 뜻은 상륙과 응하고, 처강이 과중하니, 양자리에, 그저 강자리에 처하면서 그 다음에 중을 벗어났으니 급급어 상진하여, 그 위로 올라가는데 급급하여서 내유 재용이 저러시이나. 그래서 그 재질의 쓰임은, 그저 재주와 쓰임이 있지만은, 그저 재주의 쓰임이 있지만, 재주의 쓰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베풀어서 하는 데에는, 그저 쓰임이 있으면서 베풀어서 그 위하는 일에 간절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득히 용이니 그 쓰임을 얻지 못했으니, 온 천하에 쓰여야 되는데 그저 쓰임을 얻지, 제후가 이력풍 저력풍 국가의 제도를 한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즉 여지 설치 청결이 무견식하여, 그죠? 그래서 그 마치 우물을 깨끗하게 치웠는데도, 그죠? 그 먹지를 못하는 것을 먹지를 못하여서, 그 다음에 이 먹힘을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먹이지를 못하여서 마음이 측달함이 되느니라. 삼이 거정지시하여, 정의 때에 거처하여서 강이 부중이라. 강하면서도 그 다음에 가운데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저러 그 시위하니, 그 시위 베풀어서 하는데, 베풀어 백성들을 위하는데 간절하니, 이호 용지적 행하고 사지적 장야라.
용지적 행, 쓰이면 행하고 버려지면 감춘다 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니라. 공자가 안연에 대해서 안연과 같이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어디에 있나요? 자로편에 나타나나요? 자로편이 아니라 이거 수리편일 겁니다. 이건 수리편에 용지적 행하고 사지적 장이라라는 이 말과는 다르니라. 이건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구상 같은 건 실질적으로 재우니까 지금 현재의 재우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명왕이 용인의 기 구피 야리요. 그죠? 그러나 명왕이 그 사람을 쓰매, 명왕이라면 사람을 쓰매 어찌 구비하겠는가. 그죠? 다 갖춘 사람을 구하겠는가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구비라고 하는 말도 어디에 나오냐면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군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쉽게 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니, 아무리 임금을 기쁘게 하는 것을 그 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면은 그 다음에 결코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인 같은 경우는 섬기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것을 쉽게 여기니, 그래서 만약 기쁘게 하는 것을 그 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리는데, 그죠?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구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구한다? 다 갖춘 자를 구하더라. 그러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안 쓰죠. 이를테면은 이 내용도 있지만은 그 맹무백인가요? 누가 물어보죠. 누구는 어집니까? 누구는 어집니까? 공자한테 매번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였더라? 했을 때 뭐냐면은 이런 사람 이럽니까 했더니 그 사람 그래도 구라. 그때는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그냥 옆에서 그냥 갖추기만 한 사람을 옆에다 두면 되냐? 실제적으로 그러한 내 제자들이 가면은 바로 뭘 해?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다 세워두기만 할 거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왕이 만약에 사람을 쓴다면 어찌 꼭 갖춘 사람을 구하겠는가 이 소리예요. 각각의 장점들을 취해서 그걸 앞에서 다스리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왕이 밝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삼의 재질이 조기 재용이 여정지 청결하여 가용급이 식냐라. 삼의 재질은 좋기서 깨끗 다스려서 그 씀이 마치 우물을 깨끗하게 하여서 청결하게 하여 길어 올려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자이라 이런 뜻이 되죠. 먹을 수 있게 한 것이고, 만약에 약 상류 명왕제, 그래서 저 위로 구호의 임금이 명왕이 있다면은 당용지 마땅히 구삼이 내미는 그러한 정책을 써서 득기 효, 그래서 그 효력을 얻을 것이라. 현재 견용즉 득행기 도하고, 그래서 어진 사람이 만약에 등용된다면은 스스로가 그 도를 행함을 얻고 임금도 득향기공 그 공을 누리며 하득 피기 택하리니 아래로 백성들 또한 그 은택을 입을 것이니 상하가 병수기 복례라. 아울러서 그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해놓고 왜 정전법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을까? 그 다음에 설이라라고 하는 것, 주자는 설이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오야라 하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정설불식이 사인 심측하니, 우물물은 깨끗한데 먹지 못하여서 여기 주자는 요 해석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측달하게 하니, 그죠? 마음을 측달하게 하니 가히 쓸 수 있음이라. 그래서 왕이 박다면은 급정 우물물을 길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데, 시자 수자, 그래서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병수기 복례라, 다 그 복을 받느니라. 구삼이 이양 거양하여 양으로서 양에 거처하면서 제하지상이 아래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미위 시용이라. 그런데 아직은 때와 쓰임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의 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문왕과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은 아직은 또 그 셈이 되지 않고, 문왕이라고 하는 것도 글은 여기서도 나와요. 문이라는 그렇게 나오죠. 밝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밝기는 한데 왜 지금 때와 쓰임이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 치용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고, 거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중계장시 왈 보면은 932 양강지 제로 거 일정지 반즉 이렇게 됐네요. 932 양강한 재지르면서 지금 한 우물에, 우물 하나에 반, 이때 일정이라고 하는 건 전체 요 괴상이죠. 전체 이 괴상의 반에 해당되는 게 여기죠. 반의 코 아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체 그 우물에, 한 우물에 그 반에 거쳐 한 즉, 그러니까 뭐예요?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치웠고, 그죠? 보냈고, 그 다음에 물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저 깊어졌고, 조금인 거 아니라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더 깊어졌으니, 차 설치지 정이요. 이것이 바로 설치의, 그죠? 우물이고, 깨끗하게 그 치워진 우물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우물, 물을, 천을 가식이라, 가히 먹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932 바로 초6의 2와 그 다음에 9위의 뭐예요? 그 계곡된 것들 깨끗하게 다 치운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천가식이 인막지식은 하니, 그죠? 우물물을 가히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지를 못하니 비유사아 심층예라. 이것은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자과지하니, 거기 지나가는 자도 또한 그냥 지나치게 되니 역위지측연예라. 그래서 지나가는 자 또한 역시 슬퍼지게 되느니라. 연이나 삼육 감결지 천이니, 그렇지만 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맛있고 깨끗한 샘물이 있으니, 삼에는 그저 샘물이니, 구상호 급자지 명즉 진실로 저 위로 그 물깃는 자의, 그죠? 물깃는 자다, 물을 깃는 자의 그 밝음을 만난다면은 아름다울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워져서 아름다울 것이니, 천견식이 의빈계피기 정량지 공이라. 그래서 우물물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의빈들이 다 그 우물물에 기르는 그 공을 입으니 마치 하유 양강지체, 아래로 양강의 재질이 있으면서 위로는 바로 왕자의 밝음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아래로 양강의 재질이 있으면서 위로 그런 왕자의 밝음을 만나게 된다면은 현재가, 그죠? 현재들이 견용이 천하 병수 기일이 이택지 복냐라. 그래서 현재들이 다 등용되고 천하가 다 아울러서 그 이로운 은택의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상활 정설불식은 행을 측냐요 구왕명은 수복냐라 그랬습니다. 우물물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먹지 못하는 것은, 그죠? 먹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정자는 행을 가는 것을, 그죠? 가는 자들을 슬프게 여기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는 그냥 먹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먹지 못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서는 슬프게 여기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주자는 지나가는 사람이 참 슬프게 여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슬프게 여기는 것이고, 구왕명, 그래서 왕의 밝음을 구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라 공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행인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라기보다는 행인이 슬퍼하고가 더 정확하게 맞겠죠. 주자의 뜻으로 표정. 그러니까 행인이 슬퍼하고, 참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는 뭐 행인을 슬프게 하고, 행인을 보면서 참 먹지 못하는 행인을 보고 9.3인 내가 슬퍼하고, 이 말도 뭐 맞기는 맞겠지만 행인도 슬퍼하고 나도, 그죠? 슬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하 심측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위하 심측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자처럼 그죠? 내가 그 행인을 슬퍼하고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다 표현되는 거니까 정자에 보면 정설이치 불견식은 우물을 깨끗하게 치웠는데도 먹지 못하는 것은 내 인유 재지 불견용이니 사람이 재주와 지혜가 있는데도 등용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부득행이요 이로써 도를 행하지 못하고 위우 측례라 그래 오히려 근심과 슬픔이 됨이라 기부득행으로 이미 그 다음에 행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위측 즉 기면육구예리요 그죠? 그다해서 슬퍼한다면은 어찌 그 다음에 그 구하는 것을 면하겠는가? 슬퍼한다고 해도 구하는 것을 면하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뭐냐면 명왕, 그죠? 왕의 발금을 구하여야 복을 받을 것이니 지저러 행려라. 그저 뜻이 행하는데, 그죠? 그 간절함이라. 우리가 그래서 뜻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저 득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자리를 얻었고 그 일이 도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득지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행측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행도지 인이 개의 위측례라.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슬프게 여기는 것이라 그래서 주자는 행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정자는 행을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토를 붙이는 것은 정자의 그저 이 뭐예요? 주자는 주로 점서적으로 해석하고 정자는 주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풀이하니까 주로 이제 정자의 뜻을 주로 많이 표현을 했고 거기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밑에 있는 성제양시 보면은 가식이라라고 하나 가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자 천이죠. 그 우물물입니다. 우물물이고 불식자 먹지 못하는 것은 지금 사람입니다. 우물물은 먹을 수 있는데 이건데 사람이 그걸 저기 뭐야 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정은 그래서 정은 하치건이요.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슬픈 것인가 인지행자 칙지라. 그래서 우물물이 어찌 슬픈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죠 지나가는 자들이 슬픈 것이니 비위정칙례라. 바로 우물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위유 재덕지 군자라. 바로 재질과 재주와 덕이 있는 바로 군자를 위한 것이라. 군자를 위한 것이니 불견용어 상자. 그래서 윗사람에게 등용되지 못하는 것을 측냐라. 그죠? 슬퍼하는 것이니라. 이제 깊은 뜻은 실제적으로 읽어게 되겠죠. 정의 일용 정은 그죠? 정은 일용 일읍이니 그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 읍만 정일은 그죠? 우물 하나는 용 일읍 한 읍에서 쓰는 것이니 그래서 수기복 그 복을 받는 수기복은 군자 일 그죠? 군자 하나가 그죠? 용천하 그죠? 천하를 쓰매 그죠? 천하를 쓰매 수기복이라.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라. 우물 하나가 한 읍 전체가 쓰는 것이니까 바로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주와 덕을 겸비한 그 군자 하나를 쓰게 되면은 온 천하가 다 그 복을 받는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쓴 겁니다. 복을 받으니 유미정 그 복을 받으니 유미요 그죠? 아름다움이고 정무선급 우물이 그죠? 물을 잘 기를 수가 없다면은 여무정이라. 그죠? 이 선자는 잘 뭐 한다는 그러니까 우물물을 잘 기를 수가 없다면 이거는 마치 뭐와 같더라? 무정이요. 그죠? 우물이 없는 것과 같고 바로 유현자 무명왕 즉 바로 이거 비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진 자가 있지만은 그죠? 유현자 어진 자가 무명왕 어진 자가 있지만은 어진 밝은 임금이 없다면은 마치 이건 뭐와 같더라? 여무현이라. 천하에 그죠? 어진 자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다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중리께서 공자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명왕 불흥이면 그죠? 명왕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천하 숭능 종열이요. 그죠? 천하 사람들이 누가 나를 그죠? 종주로 여길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요. 얘기 단궁편에 공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공자가 돌아가실 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뭐야 그 철인이 그냥 그죠? 철인이 떨어지려나 하고 부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공자의 죽음을 공자가 전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내가 그죠? 이 꿈속에서 보니까 그 어디였어요? 두 양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그 술에 음식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 공자의 죽음을 우리가 몽전이라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공이 깜짝 소리를 듣고 선생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했던 그 말씀인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는 논어 수리편 제5장인가 제15장인가 제5장인가 거기에다가 요 내용은 써놨으니까요. 논어 역해 2권에 있죠. 2권에 그 참조해서 보십시오. 거기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세상이 천하의 명왕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은 천하가 누가 등이 나를 종주로 여기겠는가, 종주로 삼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한 나라가 일어나서 공자가 이후에 그죠? 이후에 한 2000년 동안을 두루두루 이 그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자의 도를 실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죠. 연즉 구삼지 측냐는 그러나 구삼의 그 슬퍼하는 것은 정운호와 운호제야 군자운호제야 바로 우물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군자를 잃음한 것인가 그죠? 결국은 군자를 얘기하는 거죠. 군자를 그래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미명량지 요제즉 대순뇌택지 어부요 미명철지 고정즉 바로 부열 그 다음에 암야지 서밀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주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 명량지 요제 그죠? 밝게 드날리는 요제가 아니라면 그죠? 요임금이 아니라면 요임금이 없었다면은 대수는 여전히 저 뇌택이라는 지명이죠. 뇌택에서 어부 노릇이나 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저 그 고종과 같은 그죠? 밝은 철인인 고종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부열이 어디에서요? 암야 그 부암의 판축공사장에서 섬이 바로 그냥 한미한 사람으로 그냥 그 노역이나 하는 사람으로 있었을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노역하는 보통 죄수들을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도 요 그 부열을 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그 노역하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일량 나중에 재상으로 발탁되는 그 부열에 대해서 특별히 쓰는 그 말이 섬이라는 말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